증빙 서류로 가지고 찾는데 증빙 서류만 가지고 과세 유형을 선택 못한 게 우리 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 매입이든 매출이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라고 보는 건데, 증빙 서류를 줬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으면, 근데 증빙 서류가 없이 글로만 적혀 있으면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이게 적혀 있는지, 근데 그것마저도 안 적혀 있으면 물건이 과세품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런 경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불공제 사유냐 아니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51번 매입과세인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54번 불공이었죠. 자, 그럼 어제 우리 마지막에 그 하나 풀었던, 불공에서 하나 풀었던 17번 문제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접대 관련이라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접대 관련일 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선택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접대라고 해서 다 불공인 게 아니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뭐 접대를 하든 뭘 하든 계산서 받은 거는 53번 매입 면세인 거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우리가 불공제 사유인지 봐서 접대면 54번 불공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연속해서 우리 불공제 문제부터 또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11월 18일 거부터, 자,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자, 그럼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우리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리고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 볼 건데, 승용차 2000cc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1000cc 초과한 차량이니까 우리는 54번 불공이죠. 자, 부가세법에서 공제 안 되니까 불공인 거지. 뭐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우리 업무용 차니까 차량 운반구고 영업 활동에 쓸 거니까. 그리고 대금은 12개월 할부 전액으로 했다는 건 돈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돈 안 주면 외상인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써보면, 자, 날짜가 11월 18일 날 54번 불공이고, 자, 불공제 사유는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때문에 불공제 걸리는 거고. 자, 다음 우리가 산 거는 우리 승용차를 샀고 금액은 3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자,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럼 전자 입력 1번 누르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산 건 상품이 아니라 차변에 차량 운반구를 산 거고, 대변에 전액 할부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3,3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자, 11월 19일 3일 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결제 예정이다.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2000cc 승용차를 수리했어요. 그럼 1000cc 초과하는 차량을 수리했으니까 비용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과세 유형이 54번 불공이고, 자동차 수리했는데 수익적 지출이래요.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그럼 자동차 고친 건 차량 유지비라고 쓸 거고 뭐 관리부 업무용이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고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결제 예정. 그럼 오늘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입력해 보면 자, 1월 19일 날 54번 불공이고 자, 불공제 사유는 비용용 소형 승용차 유지 때문에 걸린 거고 우리는 승용차 수리한 거고 금액은 3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3일 공업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이번에도 혼합. 이번엔 상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죠. 자, 800번대 차량 유지비고 이 돈도 오늘 안 줬기 때문에 우리 미지급금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돈 안 주면 미지급금이라고 생각하고 상품하고 원재료일 때만 우리는 외상매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돈 쓸 때는 상품 원재료 말고 나머지 쓸 곳이 무한히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지급금이라고 쓰는데 상품하고 원재료일 때만 매입채무로 외상매입금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다음 자 11월 22일 대표이사 박상준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대표이사가 쓰면 다 가지급금 처리할 거예요. 이런 말 없어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자, 우리가 쓴 사유를 보니까 대표이사가 자신 건강관리 위하여 이거 우리 회사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죠. 우리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불공제에 걸리게 됐네요. 그럼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면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거면 복리후생비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대표이사면 가지급금이라고 쓸 거고 그럼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이라고 쓰면서 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거래처를 써줘야 되는 이유는 대표이사한테는 이 돈 갚아라고 할 거고 이자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 돈을 쓰면 가지급금이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전액 외상했으니까 얘도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11월 20일 날 이번에도 54번 불공이고 자, 이번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고 자, 우리 이 대표이사는 골프 장비를 샀어요. 금액은 300만 원의 별도. 세금계산서 받은 곳은 모든 골프. 자, 전자 아니죠? 전자는 비워놓고 이번엔 종이 세금계산서니까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 자, 대표이사가 쓴 거 차변에 가지급금 자, 그리고 거래처를 박상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다. 박상준은 여기 이 교재 회사의 차장이에요. 차장 이름인데 자기 어느 순간 집어넣었더라고. 자, 다음 11월 21일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자, 불공제 사유인지 봤더니 면세 사업에 사용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세 사업에 쓰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 쓰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쓰면은 비율대로 나눌 거예요. 그만큼 두 개는 구분을 지을 건데, 그럼 면세 사업에 쓰는 건 공제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54번 불공. 자, 그럼 비용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소모품 B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대금은 현금 지급했고, 그럼 날짜 11월 21일, 이번에도 54번 불공이고, 이번에 면세 사업 관련분, 지금 4번 그대로네요. 면세 사업 관련. 그리고 문구용품을 샀고 금액은 10만원, 거래처는 행복문구에서. 이번에도 종이 세금 계산서고, 자, 분계는 현금 하셔도 돼요. 자, 얘는 소모품 B고 비용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자, 다음 11월 22일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봤더니 토지 취득을 위한 우리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 그러면 이 돈은 회계 처리를 토지라고 해야 되겠죠. 토지 취득 시 부대 비용이니까. 그럼 우리 얘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네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그래서 얘도 54번 불공. 자, 그럼 날짜 11월 22일 날 54번 불공이고, 자, 이번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 불공제 사유가 되고, 자, 이번엔 뭐 법률 자문 등 금액은 100만 원이고 거래처는 대한법무법인.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분계는 저는 그냥 혼합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불공제라고 한 이유가 얘를 토지라고 처리할 거니까 토지 자본적 지출이라서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다음 8번 매입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거네요. 자, 11월 23일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주식회사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 자, 신용카드 영수증 수취하였다. 혹은 뭐 카드로 결제하고. 그럼 이때 우리는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볼 건데 공급 대가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버리면 일반 전표로 가야 될까봐 시험에선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표현이 꼭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으면 57번 카드 과세로 보면 돼요. 과세 거래다. 그럼 57번 카드 과세고, 직원 출장 가서 숙박비 낸 거니까 여비교통비로 써야 되고, 뭐 카드니까 미지급금에 삼성카드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삼성카드사니까 자, 우리는 23일 날
57번 카드 과세, 카드사는 삼성카드고. 자, 그리고 우리 출장 숙박비고 금액이 16만 5천 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조선호텔. 자, 분기는 카드면 일단 제가 4번 카드라고 선택하자라고 했죠. 그럼 미지급 금액 카드사 붙었으니까 정확하게 분계가 되었고, 우리는 여비교통비라고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기본적인 메인 매출 전표는 봤는데, 자, 우리 AT 시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하는 문제가 있고, 딱 한 문제가 부가가치세를 정리하거나 정리한 걸 납부하는 걸 문제에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시험에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같이 그걸 볼 건데, 자, 239페이지로 좀 갈게요. 239페이지. 우리가 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던 건데, 자, 우리 그 사이에 있는 조회는 조회만 가지고 한 번에 다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계정 과목에서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얘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예수금은 부채죠. 얘는 부채로 대변 계정이에요.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으로서 차변 계정이에요. 차변 계정. 그럼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는 얘는 서로 이 두 계정 과목을 상계할 거예요. 반대로 보내는 게 정리하는 분계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상계하는 분계가 나오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위치가 잡힐 거란 이야기예요. 정리분계는, 이 정리분계는 우리 3월 31일이나 6월 30일이나 9월 30일이나 12월 31일 이 네 날짜 중에 하루가 선택이 되겠죠. 시험에 나오면 예전 신고 거 정리하거나 확정 신고 거 정리하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자,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크면 우리는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나올 거예요. 얘가 납부세액이고, 예수금이 매출세액이니까 매출세액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보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면 차변에 미수금이 나오고, 얘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시험 때. 최소 한 문제. 그럼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정리하는 분계는 얘네들 뒤집는 거니까 이렇게 뒤집고, 예수금이 많다는 건 매출세액이 많으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 왜냐하면 다음 달 25일 날 낼 거잖아요. 미수금은 신고하고 나서 30일 이내 환급될 거라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분계가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납부나 환급 분계가 나오는 거 있어. 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올 건데, 자,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때는 그럼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지우고,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납부 현금 같은 걸로 납부를 할 건데, 자, 우리 세무사의 시험 회계사의 시험에 꼭 나올 건데, 여기는 무조건 어디 세무서라고 거래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환급할 때는, 받을 때는 대변에 미수금 적혀 있던 거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돈 받는다고 차변에 들어올 거예요. 얘네들 하나씩 줄었어. 자, 지금 이렇게 납부하거나 환급 받거나 혹은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 중에 문제가 나올 건데,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 금액을 줘요. 금액을 주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를 할 때 우리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이걸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찾도록 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자, 부가세 예수금은 가다. 잠시 후에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은 나다. 그리고 자, 27번에 금액이 플러스라고 나오면 대변에 27번 금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를 할 거고, 27번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러 갑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회사 3장 완료 3003번으로 가서 자, 우리 메뉴에서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 선택하시고, 우리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가볼게요. 2기 예정. 자, 그럼 제가 방금
적었던 내용이 뭐냐면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에 써야 되는 금액이 이거.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야 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죄송해요. 그럼 미지급 세금이나 미수금으로 쓰는데 27번이라고 하는 애가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가감 납부세.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책 바꾸고 우리가 세액 공제 받으면 자비익 처리할 거고 가산세 나오면 세금과 원가로 처리할 거예요. 가산세만큼은 더 내야 될 거고 세액 공제 받는 만큼은 빼주니까 줄어들겠죠. 근데 그 부분 빼고 기본 틀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나다가 아니고 가나 27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뜨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쓸 거고 매출세액이 많으면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금액을 그대로 써보면 이 금액 가지고 금액을 써보면 자, 우리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101만 5천원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48만원이다. 그럼 차이나는 553만 5천원은 미지급 세금이다 라고 되겠죠. 이게 지금 가나 27을 쓴 거예요. 시험에서 정리하는 분계가 AT 시험에 나왔을 때는 TAT든 FAT든 나오면 여러분이 이 부가가세 신고서를 보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자 여기 2번 문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 지금 7월부터 9월 2기 예정 들어갔었죠. 자, 9월 30일 날 2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에 대한 정리 분계를 수행하시오.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이런 식으로 분계하면서 지금 여기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들이 다 쌓여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금액이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일반 전표 9월 30일 날 지금 2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날 차변에 방금 우리가 분계했던 부가세 예수금 금액 1101만 5천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48만원 대변에 미지급 세금 553만 5천원.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 세무서를 꼭 넣도록 나올 거예요. 여기 세무서를 꼭 넣도록 나올 건데 자, 그럼 우리 문제 보시면 용산 세무서를 등록한 후 거래처 코드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번호만 알려줬으니까 플러스라고 하고 용산 세무서라고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코드 번호 4002번. 이렇게 거래처 하나만 만들어주고 시험 때는 세무라고 치면 세무서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어디 세무서인지 안 찾아도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걸 우리가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면 10월 25일 날 납부하면 얘 지워주면 되겠죠. 이 금액을 그대로 지워주고 대변에 납부하면 될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지금 얘가 우리 납부할 세금이죠. 납부를 10월 25일 날 납부할 거예요. 납부하면서 이제 미지급 세금이라고 적은 걸 지워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얘 한 게 9월 30일이면 10월 25일 날 우리 이제 이 미지급 세금을 지워주고 얘도 그럼 이 돈을 우리가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줬다면 보통예금 신한은행 553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부가세 적립분계 납부분계 그럼 이걸 10월 25일 날 납부하면서 이 분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0월 25일 날 차변에 미지급 세금 그러면 553만 5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553만 5천원 됐나요?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 신고 정리하는 분계의 이 두 개가 틀이에요. 분계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그대로 375페이지로 갈게요. 375페이지 방금 우리 보던 곳 매매처 전표 하던데 유형상사 375페이지에 그럼 문제를 보면 6월 30일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자, 그럼 우리 회사 유형상사로 바꾸고 3200번 유형상사로 바꿔주고 유형상사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를 봐야 되겠죠.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2기 1기 확정 그러면 4월부터 6월이 1기 확정이죠. 그럼 매출세액이 1108만 1천원 매입세액이 250만원 그럼 나머지는 얘는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계로 그럼 이렇게 분계가 될 거면 또 다시 이제 우리 6월 30일 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108만 1천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50만원
250만 원. 자,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은 미지급 세금이다. 어디 세무서일까요? 좀 모르겠으니까 어디 세무서 차이 나는 금액 858만 1,000원이다. 이 27번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납부하면 7월 25일 날 납부를 하면 이 미지급 세금을 차변에 지우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서울은행 858만 1,000원이다. 됐나요? 지금 제가 쓴 게 문제 이 두 개를 지금 다 한 거예요. 6월 30일 그리고 얘를 여기로 납부하는 거. 그럼 분개를 해보면 일반 전표 6월 30일자로 문제 왔으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그새 까먹었다. 1,108만 1,000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250만 원. 미지급 세금이 그리고 세무라고 치면 세무서 하나만 보일 거라 그랬죠. 서대문이었네요. 자, 나중에 기출 문제 보면 이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입력해 놓고 이걸 납부했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둘 중 한 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제가 틀을 기억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납부를 7월 25일 날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면 차변에 방금 거 부가세 그 납부세액인 미지급 세금 서대문 세무서 거 858만 1,000원이고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에서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 문제로서 총 25점이 부가가치세 메인 매출 전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로 얘가 4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4점짜리면 이 분계 익혀둘만 하죠. 이거 나오면 좀 쉬운 건데 이거 틀리시는 분들은 분계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때 이거 나올 때는 이렇게 대놓고 적어놔요. 6월 30일 날 거래 참조하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걸 납부하는 분계를 시켰는데 이해 못하는 건 분계 원리가 전혀 안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얘를 납부하는 거니까 차변에 지우고 대변에 돈 납부만 하면 되는 게 납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말일자로 부가세 정리하는 분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나 27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있는 교재에 있는 그 기본적인 메인 매출 전표에 예제는 했고, 자 그럼
이제 K랩 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 연습할 준비만 하고 해놓고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제가 PDF 파일 드린 거 있죠? 자, 예제라고 적혀 있는 PDF 파일. 자, 그거는 459. 자, PDF 파일로는 19페이지고 이 파일의 페이지는 459페이지 또 아니면 19번 파일의 쪽수로 가시면 되고, 파일로 보시는 분은 19페이지, 종이로 보시는 분은 495쪽을 찾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회사 코드가 1114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K랩 프로그램을 여시고 자, 회사 코드 1114번. 잠시만요. 저 입력되어 있나? 자, 여러분들 1114번으로 하시고 지금 제가 하는 건 저 오전반 하면서 내용이 했던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초기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114번 회사로 들어가시고 매일 매출 전표 클릭해서 자,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보여지는 느낌만 좀 틀려요. 순서라든지. 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1월 달이면 1월, 날짜 쓰면 그 날짜만, 날짜 안 쓰고 비워놓으면 내가 날짜를 쓰는 거고, 차이점은 구분에 갔을 때 1일이라고 해서 구분인데 여기는 유형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스마트 A에서는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유형이 튀어나왔는데 지금 K랩은 아래쪽에 여기 매출이다, 여기 매입이다라고, 번호는 똑같아요. 번호는 똑같은데 이렇게 펼쳐놓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여기가 참고할 게 더 많죠. 계산서, 면세네 뭐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으니까 얘가 조금 더 눈으로 보면 편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럼 똑같이 세무계산서 발행했다면 11번이라고 쓰고, 뭐 제품 팔았으면 제품이다, 여기에 100만원 다 똑같아요. 그리고 F2번 누르면 거래처 쓰고.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전자 발행하고 전자 입력이라는 게 있었었죠. 스마트에서 내가 직접 세무계산서 발행하면은 발행이라 뜨고 내가 1번 눌러서 하면 입력이라 뜨는데, 여기도 발행도 되고 다 되지만 그거 구분, 여기서 구분 안 되게 그냥 숫자 1번 누를 거예요. 숫자 1번 누르면 여라고 누르면 전자세무계산서라고 표시만 되니까 1번 누르는 건 똑같은데 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분계도
1번 현금, 출금, 입금 전표,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똑같죠? 근데 차이점 있다면 2번 외상 눌러보시면 2번 외상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똑같이 제가 제품이다 100만원 아무 회사나 해서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 예수금이 막혀있죠. 우리 스마트에이 다룰 때는. 근데 K랩은 이 부분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하고 금액하고 수정되도록 얘를 열어줘서 뭐 바꿀 수 있도록 좀 열어줬어요. 하지만 붕괴해주는 건 똑같죠. 그래서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 우리 쉬었다가 조금 차이점 몇 개만 설명드리고 바로 매일 매출 전표 연습 계속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